북한이 처한 상황이 녹록지 않아 보입니다.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을 우려한다는 내용을 담은 의장 성명이 채택됐고, 몰타에서 북한 근로자를 사실상 추방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유영욱 국가보훈학회장,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강석순 교수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의 의장 성명이 채택됐습니다. 사드 문제는 빠지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을 우려한다는 내용은 포함이 됐습니다. 자,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우선 먼저 말씀드리자면은 북한의 핵무기나 미사일 여기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면서 사드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의 판정성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예년과는 달리 금년 1월 6일에 핵실험한 것과 또 2월 7일에 미사일 발사한 것, 그리고 이제 그 7월 9일에 탄도미사일 발사한 것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는 것은 커다란 의미가 있었고 예전에 볼 수 없었던 그런 의장 성명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한반도에 대한 어떤 평화, 이것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 이것은 바로 핵 문제 가지고 더 이상 논쟁을 하지 말라는 이런 함축된 의미도 있다고 풀이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인권적인 문제를 논의했죠. 이 인권적인 문제와 더불어서 또 우리 인간의 존엄성으로서 가장 중요한 이상가족 문제, 이런 것도 거론된 걸로 알고 있는데 노골적으로는 얘기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일본인 납치 문제라든지 또한 우리 인도적인 측면에서의 납북자 또는 6.25 전쟁 때 북한으로 끌려간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라는 이런 뜻도 거기에 포함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인간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자연적인 수명이 있기 때문에 죽기 전에 만나게 해달라는 이런 뜻도 포함됐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다는 것은 바로 이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해서 육자회담을 갖다 개최하라.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지금 이제 몇 년째 이것이 진행되다가 북한의 거절로서 이것이 진행되고 있지 않는 상태에서 이런 문제를 논의했다는 것은 이번에 다시 말하면은 아세안 이 안보 포럼이죠. 여기서 정말 이 한반도의 문제를 심각하게 보는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지을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처음에 북중 간에 상당히 밀착된 모습을 보이면서 우려도 좀 했었는데 결과물, 내용물을 놓고 보면 우리 정부 외교전이 판정승을 거뒀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강 교수님, 리용호 외무상에게 기자가 의장 성명에 대해서 한 말씀 해달라라는 얘기를 했더니 라오스 외무성에 가서 다시 좀 알아보라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게 어떤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까? 여러 가지 뜻을 함유하고 있다고 보는데요. 좀 아까 유 교수님께서 판정승을 했다 그러는데 판정승이라는 개념이라는 게 근소한 차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가 보기에는 판정승 개념보다 더 많은 걸로. 그렇게 보시나요? 그건 왜 그러냐면은 일단은 사드라는 소재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북한 측으로서 특히 리용호 외무상으로서는 이 아세안 안보 포럼에 가서 이 사드라는 소재가 있기 때문에 모처럼 만에 육자회담 참가국 중에서 러시아라든가 중국이 자기네 편에 상당히 큰 호응을 얻으려고 기대가 컸었는데 뚜껑을 막상 열어보니까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만이 조금 이렇게 자기하고 친한 척 해줬을 뿐, 제스처를 해줬을 뿐이지 별다른 소득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결국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와 압박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당초 예상했던 성과를 거두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의장 가서 물어보라 이런 표현도 기대했던 효과를 성취를 못했기 때문에 아마 모르긴 몰라도 리용호의 머릿속에는 북한으로 가게 되면은 내가 문책을 당하지 않을까. 김정은으로부터 그럼 머릿속이 착잡할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자꾸 얘기를 하면 할수록 그것이 마이너스 효과만 오니까 애써 태어난 척하는 차원에서 그런 표현을 했던 것 같습니다. 머리도 복잡했을 것 같고 어떤 라오스 측에 지속적으로 불만을 제기했을 수도 있고 폐막을 했는데도 이틀째 라오스에 머물고 오후에야 떠났다고 하거든요. 일정이 공개가 되지 않았는데 왜 오래 머문 걸까요? 그것은 일단 자기가 느끼기에 귀국해서
김정은으로부터 무언가 핀잔을 받을 거 이런 마이너스 효과를 생각을 하니까 그것을 보존하기 위한 어떤 성과를 좀 거두려고 했겠죠. 특히 이제 라오스 하게 되면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중에서 그래도 상당히 가까운 국가라고 생각하니까 우리 속담으로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뭐 떡 번 김에 제사를 지내자. 그러니까 첫 번째 기대했던 효과는 거두지 못했으니까 어떤 보존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라오스의 당국과 어떤 뭐 군사 또는 경제 협조, 원조 이런 문제를 협의했을지도 모르죠. 근데 그것이야 북한이 밝히질 않으니까 우리가 알 수가 없고 추정만 해보는 거죠. 네, 뭔가 결과물을 잘 해서 가지고 북한으로 돌아가야 될 텐데 리용호의 첫 외교 데뷔 무대 좀 녹록치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뭐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 의장 성명도 그렇고 라오스에 방북 요청을 했지만 라오스가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거든요. 리용호의 첫 국제 무대 데뷔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사실 그 리용호의 그 라오스 입국은 아주 의기양양하게 네. 등장을 했죠. 왜냐하면은 그래도 경제 그 투에 들어가는 그 중국의 그 왕이 그 부장과 같이 비행기를 타고 또 같이 그 이 회의장에 입장하면서 이거 우리 북한하고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그 기자들을 많이 불러놓고 특히 한국 기자들을 많이 불렀지 않습니까? 의기양양하게 이렇게 이제 그 등장을 했는데 네. 그때 이제 이용호도 등달아서 이제 뭐 상당히 그 의기가 등등했죠. 그래서 우리 외교부 장관을 만난 그 자리에서도 그냥 안녕하십니까 이 정도고 우리는 반갑습니다 이 정도 인사할 뿐이 안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보면은 그 내용은 아무것도 없었던 거죠. 다시 말하면은 자기는 무인가 성과를 내려고 하기 위해서 외교부장을 만난 그 직후부터 라오스 정부에게 우리가 그 초청할 테니 응해 달라 이제 이런 요청을 했는데 라오스 입장에서는 사실 이게 지금 이제 사드 문제가 걸려가 있죠. 그리고 북핵 문제가 걸려가 있죠. 그리고 필리핀과 남중국해 이게 그 영유권 문제가 지금 네. 걸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입장에서 어떤 편을 들 수도 없는 그런 입장이었단 말입니다. 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절을 했고 이 거절을 당하니까 이제 계속해서 몇 번 했다는 이런 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결과가 지금 현재까지는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게 거절을 당했고 그 다음에 이제 미얀마 특히 미얀마라고 하는 것이 작년까지만 해도 그 군사 정권으로 이끌어왔던 그런 그 정권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수지 여사라고 하면은 그 민주화의 꽃이고 민주화의 상징으로 떠오르는 분인데 네. 이분이 지금 이제 외교부장을 맡고 있고 또 국가 원수로서 지금 이제 이를 직책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 대통령은 옛날에 그 본인이 그 당을 가지고 있을 때 그 밑에서 일하던 분이거든요. 네. 실질적인 그 권한은 이 수지 여사가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분이 북한이 초청을 한다고 응했을 때 세계가 보는 눈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알려진 거로서는 그 두 개국을 갖다가 그 상대로 해서 외교전을 갖다가 일단 펼치려고 했지만 네. 실패로 돌아간 거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침체 국면에 든 거고 또 너희 능력이 없다는 이런 평가를 갖다가 받을 것 같으니까 리용호는 상당히 그 고민에 빠졌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외교무대 자리에서 뭔가 한번 해보려고 했지만 오히려 북한에 고립된 처지가 다시 한번 부각이 된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지중해 섬나라이자 유럽연합 회원국인 몰타에서 북한 근로자들이 탈출했다고 하는데요. 그중에 2명이 한국으로 들어왔고 1명은 지금 행방이 묘연하다고 합니다. 한 명은 어디로 간 것이고 또 앞으로 이렇게 북한 근로자가 유럽에서 탈출을 시작했다면 계속해서 이런 상황들이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부분도 좀 짚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몰타에서 3명이 이제 탈북을 한 걸로 이렇게 됐는데 방금 전에 2명은 이제 한국에 네. 입국한 것으로. 그런데 통일부에서는 역시 당사국 간의 외교 관계라든가 이 탈북자들의 신변 보호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확인해 줄 수 없다 이렇게 멘트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정부 당국에서 확인을 해주지 않는데 아무리 전문가라 그래도 그 현업에 종사를 하지 않으니까 어디 있는지 우리로서는 알기가 어렵죠. 다만 그렇죠, 예.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북한의 해외 노동자들, 해외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탈북이 이제는 친북 국가인 중국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저 멀리
유럽 땅에서도 지금 발생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지금 하나의 조그만 조짐에 불과하지만 이것이 세계 전역으로 각 권역으로 좀 확대될 만한 어떤 그 징조가 아니겠는가. 따라서 북한 정권으로서는 이런 그 해외 근로자의 탈북 상황이 이제는 강 건너 등불로 봐서는 안 되겠다. 무언가 강력한 조치를 더 취해야겠다 하는 그런 어떤 효과를 발휘하는 상당히 중요한 사안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역시 물어보셨지만 어디 있는지는 정부 당국이 좀 기다리시면 밝힐 겁니다. 우리가 섣부르게 얘기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될 수가 있으니까요. 네. 이번 탈북이 좀 파급 효과가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데 네, 이렇게 북한 노동자를 사실상 추방시킨 게 유럽연합 국가 중에 최초라고 합니다. 몰타가 이런 결정을 내린 배경은 무엇이고 앞서 탈북 문제처럼 이건 역시 주변 다른 국가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사실 그 북한의 인권 문제는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죠. 지금 강 박사님께서 이 북한의 인권 문제가 강 건너 등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북한의 인권 문제는 강 건너 등불이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가 구경만 할 것이 아니었죠.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그 세계 인권 기구인 그 프리덤 하우스라든지 또 유엔 인권 그 이사회 이 등등에서는 북한에 대한 인권 문제를 갖다 계속 한 10여 년간 제기를 해왔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달 6일이죠. 그러니까 7월 6일 날 그 미국 정부가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 그 아주 상세하게 거론을 했습니다. 다시 말한다면 북한의 최고 존엄인 그 김정은이를 비롯한 15명의 그 개별적인 이름을 갖다 거론을 했고 그러면서 8기관에 대해서 북한의 인권 문제가 이렇다. 그래서 이것은 만약에 북한 정권이 끝나더라도 이것은 끝까지 파헤치겠다는 그런 강력한 메시지를 그 미국 정부가 7월 6일 날 이렇게 그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지금 이제 인권 문제가 다시 한번 북한의 인권이 그 도마 위에 오르기 시작한 겁니다. 여기에 이제 편성에서 몰타 정부가 이런 조치를 취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그 이 몰타를 비롯한 폴란드, 헝가리, 러시아 또 중국은 좀 덜합니다만은 이런 국가에 있는 이 노동자들은 그 3분의 1을 갖다가 정부가 이거 인건비의 3분의 1을 갖다가 이렇게 착취해 갖고 또 3분의 1을 가지고 있는 것도 또 그 당간부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요구해 온 것이 이제 공공연하게 알려졌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족도 먹이 살려야 되고 자기들도 생활을 해야 하다 보니까 약품이라든지 마약 유해 이런 데 그 손을 대기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쁜 짓을 하고 또 인권은 인권대로 침체되다가 보니까 이번에 몰타 정부가 이런 조치를 취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은 앞으로 다른 국가에도 도미노 현상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그 생각을 합니다. 시작에 불과하다. 네, 이렇게 그렇습니다.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 교수님, 시선을 이제 홍콩으로 옮겨보겠습니다. 홍콩에 있는 한국 총영사관에서 탈북자를 보호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게 국제 수학 올림피아드에 참가한 학생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뭐 군 배경이 있는 인사다 이런 얘기도 앞서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좀 혼선이 있었던 건가요? 아니, 혼선이라기보다는 역시 그 정부 당국이 구체적으로 밝히지를 않으니까 현지 언론이라든가 또 믿을 만한 소식통이 전해주는 그래서 정보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보도가 되는 건데 제가 알고 있기는 이 군부 인사가 있다는 거하고 탈북 학생, 국제 57차 국제 수학 올림피아드에 참가한 그 학생 간의 관계가 별도로 떨어진 게 아니라 그 가족의 형태가 아닌가 저는 일단 그렇게 물론 구체적인 것은 관계 당국에서 이제 멀지 않아서 발표를 하겠죠. 제가 보기에는 일단 그 가족의 일원으로서 일단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이 북한 학생이 탈북을 했다. 이것도 아까 우리가 얘기했듯이 제가 강 건너 등불이 아니다 했더니까 거기에 말씀을 해주셨는데 발등에 떨어진 불이 되겠죠. 김정은 입장으로서는 이제 여기저기서 파상적으로 막 터지니까 이것이 국내 지금 상황도 상당히 안 좋은데 국제적으로 자기 통치 자금의 유일한 통로인데 여기서 자꾸 터지게 되니까 김정은으로서는 아마 상당히 심기가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뭔가 획기적인 조치를 취해야 될 근거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것 역시도 좀 우리가 신중하게 일단 그 학생이 뭐 알려지기는 18 내지 뭐 19이다.
뭐 이렇게 좀 얘기가 알려져 있고 그 학생 외에 별도로 군 고위 간부가 포함되어 있다. 우리는 그 정도까지만 인식을 하고 조금만 기다리면 아마 이제 관계 당국에서 이 언론이라는 게 뭡니까? 또 정부도 알 권리를 충족시켜줄 국민들에게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이 방송이 끝나면 또 발표해 줄지 모르겠죠. 일단 저는 그런 식으로 한번 추정을 해보고 싶습니다. 네. 정확한 건 좀 더 있어봐야 알겠지만 만약에 정말로 고위 북한군 간부가 탈북했을 경우에 이것 또한 좀 파급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출신 성분이 좋은 아니 얼마 전에도 탈북한 있었잖아요. 거니까요. 작년에도 군 고위 간부가 상당히 고위 간부가 왔다고 있는데 아직 발표를 안 하고 있는데 아마 곧 나오겠죠. 뭐, 발표가. 네. 자, 이렇게 북한을 탈출하는 탈북자가 있는 반면에 북한 내에서는 이제 가족 중에 탈북자가 있는 것만으로도 경제 활동을 감시받는 사람들도 많다고 합니다. 이게 단순히 탈북자 가족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아니면 뭐 다른 의도가 있는 건가요? 주로 탈북자들이 아무래도 경제적 여건이 좋으니까 주로 대상은 그 탈북자들의 그 가족들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김정은 정권이 들어서기까지는 그 탈북자들이 대개 배가 고파서 우리 남한을 택했고 그 후에 김정은 정권이 들어선 이후에는 이 권력 체제의 한계를 느껴서 탈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제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들의 그 활동을 보면은 성실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럼 이분들이 열심히 일해서 1년에 한 달 그 봉급만 북한을 보낸다 하더라도 북한의 2, 3년치 월급이 됩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것으로서 이제 그 가족들이 경제 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사실 잘 아시다시피 북한 경제라고 하는 것이 뭐 그전에는 경제도 없었고 집단 농장이나 또 기업소 등에 이렇게 같이 참여해서 같이 배급제가 실시가 됐는데 이것을 북한 정권이 배급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지자 이제 장마당이라고 하는 게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중국에 이 갑부들이 들어와서 이 장마당에 돈을 풀었는데 지금은 우리 남한의 자본이 들어가서 그것을 갖다 좌지우지하고 특히 이게 탈북한 사람들이 가족에게 중국을 통해서 돈을 갖다가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장마당이 생성이 되고 또 이 경제력이 있다 보니까 그 정권 자체와 밀착한 관계를 갖게 되죠. 이 경제라고 하는 것이 정권하고 밀착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그 정부에 있는 관리들이 노동당에 있는 특히 관리들이 돈을 받아먹게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통제가 불가능해지죠. 여기에 이제 문제점을 인식한 그 북한 정부가 이 탈북인 이 가족에게 신경을 쓰면서 제재를 하면서 감시 체제를 강화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는 그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신흥부자로 성장한 탈북자 가족들이 어떤 체제 위협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우려 지금 때문이군요. 이제 되고 있죠. 처음에는 이제 중국의 자본이 들어와서 중국인들이 그렇게 지배를 했는데 지금은 탈북자들의 그 가족이 지금 이제 그 경제 성장을 하면서 자본주의가 뭐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이제 북한 체제를 위협하게 되는 이런 요소가 되어 있습니다. 네. 북한이 탈북자 문제로 안팎으로 좀 시끄러울 것 같은데요. 해외에 있는 노동자들 그리고 북한에 있는 탈북자 가족들에 대한 감시는 더 심해질 것 같습니다. 김정은의 앞으로의 행보 어떻게 전망할 수 있을까요? 뭐 시간상 제약이 있으니까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이제는 강 건너 등불이 아니라 발등에 떨어진 불로 지금 김정은이가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해외 파견됐던 노동자 또 외압 어립군 또 주재관들 다 마찬가지지만 지금까지는 가족 중에 일부만을 남겨놨는데 아마 그것을 더 강화를 해서 가족을 전부 그렇게 볼모로 남겨둔다든가 어떤 더 강한 조치를 취할 그런 계기가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총평을 하고 싶습니다. 네. 자, 두 분 말씀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